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 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처리돼 채무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주택은 최근 당진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 부도 처리된 건데요.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되면서 9월 초 입주 예정인 광주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 입주 예정자들과 협력업체들의 피해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견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처리돼 채무자의 부도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절차 폐지 등을 뜻하는 채무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주택은 광주 전남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로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광명주택은 최근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도 처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분양계약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되면서 9월 초 입주 예정인 광주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광명메이루즈가 사업 계획대로 준공됐는지와 조합원 자격 여부 등을 살핀 뒤 이달 안에 준공 승인할 방침이고 준공이 승인되고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당장의 금전적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광주 상무지구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60여 개 협력업체들은 최대 23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줄 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명주택은 충남 천안의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며 지난 1일 총 5억여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2일에도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제1회 당진 연극제가 4번째 작품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연극제의 마지막 작품인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는 억눌린 여성의 성을 다양한 시점에서 표현한 작품인데요.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 끔찍한 짐승은 죽은 채 목이 따져 있었고 목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려 내 하얀 여름 드레스가 그 섬뜩하게 차가운 새벽때는 내 심장을 하얗게 찧어버렸어. 고향의 노래를 부르지. 방울소리 같은 맑은 노래, 가을 들판 같은 자연의 노래, 강물 속을 헤엄쳤지. 흐르는 강물 위를. 도사를 하고 불을 질렀어. 난 이제 그곳에 살지 않아. 난 먼 곳에서 살아. 내가 그곳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라도 몰라. 당진 연극협회와 극당 당진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된 제1회 당진 연극제가 4번째 작품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연극제의 마지막 작품인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는 억눌린 여성의 성을 다양한 시점에서 표현하며 남성에 의한 폭력과 경험을 담아낸 고백 형식의 연극인데요. 연극에서 여성의 성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억압과 차별에 대한 의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는 극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이브 앤슬러가 직접 200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것을 배경으로 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2001년부터 꾸준히 공연되며 모노드라마로 각색되는 등 재공연을 거듭해왔고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공연될 버자이너의 모노로그는 극당 당진의 서계영 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공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연극의 연출을 맡은 서계영 연출가는 본격적인 연극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 대신 독백 형식으로 스스로의 이 연극을 보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객들 스스로가 여성의 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연극의 연출자이자 진행자 서계영입니다. 네, 저는 이 연극을 만들면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선배 손에 이끌려 이 연극을 처음 보았고 보기 전까지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연극이라는 생각에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객석에 앉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공연을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이 공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연극은 단순히 여자의 성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연극일 것입니다. 특히 나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돼요. 잘못된 성에 관한 관념을 깨트리고 여자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높이고 남자라는 여성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는 연극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한 출연 배우들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가 만들어버린 여성의 모습과 남성들의 편견 있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맞춰가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고, 사회 고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관객들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고민을 통해 연극이 완성됐습니다. 배우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일에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명의 배우가 각각 극중인물의 경험을 독백 형식으로 풀어내며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극 버자이너의 모노로그에는 현직 영화배우 김영선, 김은아, 이민아, 그리고 서계영 연출가가 출연하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소공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또래 상담자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고등 또래 상담자를 위한 이번 워크숍은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문화 청소년을 돕는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특히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을 돕는 또래 상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2기 발대식을 가진 중고등학교 또래 상담자들이 지난 6일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 또래 상담자 연합회 여름방학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같은 또래를 도와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또래 상담자 학생들을 위해 워크숍 1부에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선물이 열렸고 2부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좀 더 잘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용자 센터장은 스스로도 많이 힘들 시기에 다른 친구들을 돕겠다고 선뜻 나서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워크숍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된 당진 문화재단의 공연은 김동인 작가의 배따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학생들에게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간을 줬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된 공연에 또래 상담자 학생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며 큰 호응을 보냈고 이에 공연자들은 더 열띤 공연을 보여주며 화답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큰 박수로 공연자들을 격려해줬고 음악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며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교육받아서 2부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뜻과 부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 관점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시와 우호 친선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다이센시에서 학생 4명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진중학교와 원당중학교에 재학 중인 같은 또래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간 상호 자율교류 원칙에 입각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옥화년 성관중심 소학교 학생들과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각각 당진시와 옥화년을 방문해 홈스테이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다이센시에서 오마가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과 오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명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진중학교와 원당중학교에 재학 중인 같은 또래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 생활문화 체험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견학, 도자기 체험 등을 하며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진시는 청소년 간 상호 자율교류 원칙에 입각해 학생 중심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원칙을 고수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앞으로도 실리 외교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교류를 적극 장려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 충남의 발전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발전량은 122.695GWh로 전국 대비 23.5%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또한 2014년 기준 충남의 전국 발전 설비 용량도 전국 1위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의 발전량이 연간 122.695GWh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23.5%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2014년도 기준으로 충남은 전국 발전 설비 용량의 18.5%가 입지해 전국 1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 대비 47.2%에 육박해 충남 지역에 발전소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현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도 나왔습니다.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신기로 7기가 건설, 2기가 계획 중에 있어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은 충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이 제작해 발표한 충남 지역에너지의 현주소,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충남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증가량, 특히 산업 부분에 편중된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충남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대비 15.8%를 차지했고, 이는 전국 2위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인포그래픽 발표와 더불어 충남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험하기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낙농축협이 삼농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추진단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치즈와 같은 원유를 바탕으로 한 2차 가공품 판매와 낙농 분야 6차 산업화에도 적극 도전할 예정인데요. 내달부터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낙농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진 낙농축협이 삼농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추진단 공동단장은 이경용 조합장과 당진시청 축산과 장명환 과장이 맡았으며 관내 39개 목장 대표가 단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충남도 공모사업뿐 아니라 자체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치즈와 같은 원유를 바탕으로 한 2차 가공품 판매와 체험을 연계한 낙농 분야 6차 산업화에도 적극 도전할 방침인데요. 발대식과 함께 처음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추진단을 대상으로 낙농축산업 분야 삼농혁신 특강도 함께 진행했고, 이후에는 낙농축산업 발전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진단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인 당진시 건강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1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월 4회 이상 참여 농장을 대상으로 치즈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에는 치즈 공장과 목장형 유가공 공장 견학이 포함된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과 12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삼농혁신과 낙농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낙농축협 추진단 발족으로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낙농축산 분야의 삼농혁신과 6차 산업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추진단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특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확대했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나 발급받은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에도 적발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고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마치 찜질방에 와 있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특별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지역이 낮 시간 동안 30도를 훌쩍 넘어 역시 기온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시간은 실내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3도에서 35도 사이로 저번 주와 비슷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다시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시원하겠지만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은 25도로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기온이 되겠고요. 다만 낮 시간 동안은 33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최저 22도의 낮은 기온으로 시작해 낮 시간 동안 기온 역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 가열된 공기가 유입된 데다 태양의 강한 비까지 더해져서 탈진과 열사병, 열실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집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가 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몸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리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충남 서북부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